피드를 보며 아래로 스크롤하다가 이렇게 소리치는 광고를 보게 됩니다. 지금 핸드폰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세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내 폰이 보호받지 않고 있다고? 아마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할까봐. 잠깐 기다리세요. 진짜로 폰에 백신 프로그램이 필요할까요? 설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것부터 알아봐야겠죠. 왜 핸드폰에는 백신 프로그램이 필요 없을까요? 핸드폰 디자인 덕분에 스마트폰에 바이러스가 침투할 곳이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여러분의 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앱을 통해서죠. 하지만 아이폰은 모든 앱을 앱스토어를 통해서 다운받습니다. 모든 앱이 앱스토어에 올라오기 전에 엄격한 품질 검증을 거치죠. 그래서 아이폰은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은 감염의 위험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앱마켓은 앱스토어와 같은 검증 절차가 없거든요. 안드로이드 폰이 우연히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바이러스를 들어오게 해주는 앱을 다운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윈도우 컴퓨터처럼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은 없습니다. 컴퓨터로는 바이러스가 전체 시스템에 한 번에 침투할 수 있죠. 하지만 핸드폰에서는 오직 특정 부분만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요. 마치 세 장에 갇힌 것 같죠. 최근 핸드폰에는 왜 헤드폰 잭이 없는 걸까요? 핸드폰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죠. 개발자들은 배터리 수명을 늘리고 스크린과 카메라를 향상시켰으며 강력한 프로세서를 장착했죠. 물론 이 모든 건 여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개발자들은 핸드폰을 더 얇은 디자인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죠. 헤드폰 잭은 더 강력한 배터리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또한 헤드폰 잭은 핸드폰에 물이 들어가는 주요 부위이기도 하죠. 어쨌든 최신 기술은 디자이너가 헤드폰 잭 같은 아날로그 메커니즘으로부터 멀어질 것을 권장하죠. 대신 센서 및 무선 기술로 전환하고 있어요. 왜 스마트폰에는 컴퓨터처럼 내장 쿨링팬이 없을까요? 어떤 핸드폰엔 과열을 방지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많은 핸드폰이 내부의 열을 밖으로 배출해주는 케이스를 장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온도를 조절해주는 다른 특별한 메커니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기능 덕분에 개발자들이 핸드폰 내부에 팬을 넣을 필요가 없게 되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핸드폰이 가열되도록 과부하시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왜 핸드폰이 점점 커질까요? 매년 개발자들은 기존의 폰에 물리적으로 맞지 않는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주요 이유는 배터리 때문이에요. 폰의 새로운 기술이 더 많이 사용될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요구되죠. 그래서 배터리의 크기가 커지게 되고 그에 따라 핸드폰의 크기도 커지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어떤 핸드폰은 주머니에 들어가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 회사들이 옷에 더 큰 주머니를 달기 시작했대요. 왜 앞주머니가 핸드폰을 보관하는데 최악의 장소인가요? 우린 50년이 지나야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간의 몸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이 벌써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우리의 DNA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더 좋은 거죠. 겨우 1mm만 떨어져도 전자파가 15% 감소합니다. 그럼 지금 주머니 속에 있는 핸드폰과 여러분과의 거리는 얼마나 되나요? 전문가들은 핸드폰을 두꺼운 케이스나 백팩에 넣고 다니라고 조언합니다. 왜 핸드폰은 다 똑같이 생겼죠? 2007년까지 핸드폰은 모두 매우 다르게 생겼었고 어떤 것들은 정말 이상하게 생겼었어요. 하지만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고 새로운 디자인이 유행하기 시작했죠. 모든 다른 개발자들이 아이폰을 따라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이폰이 멋있어 보여서 그랬던 것만 아니에요. 그 디자인이 큰 기술적 이점이 있었기 때문이죠. 큰 스크린은 정보를 받아들이기 더 쉽게 해줬어요. 게다가 터치스크린과 전자 키보드는 피지컬 키보드와 다르게 소프트웨어 변화에 적응할 필요가 없었죠. 왜 음성 안내 도우미는 항상 여자 목소리인가요? 개발자들은 AI 도우미 목소리를 다양하게 테스트해봤습니다. 테스트 결과 대부분은 더 친절하고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여자 목소리를 선호했어요. 사실이에요. 왜 핸드폰이 충전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나요? 고속 충전 기술이 있는 핸드폰이 사실 있죠. 하지만 개발자들은 새로운 폰을 출시할 때 그 기술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여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속 충전 기술이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들은 공짜로 그 기술을 나눠주길 원하지 않고 가격을 올리고 싶어 하죠. 두 번째 이유는 업셀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핸드폰을 살 테면 브랜드 케이스와 화면 보호 필름 혹은 고속 충전 기술 같은 것 또한 사고 싶어 하죠. 바로 이런 걸 업셀이라고 해요. 즉 핸드폰 회사 제품에 더 많은 돈을 쓰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 가끔 핸드폰이 아무 이유 없이 꺼지죠?
개발자가 테스트 모드로 새 업데이트를 발표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혼자만 이런 문제를 겪는 건 아닙니다. 개발자들은 바로 오류를 수정한 업데이트를 내놓습니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이 핸드폰에 호환되지 않는 앱을 다운로드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재부팅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냥 배터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배터리가 50%일 때 그냥 꺼져버린 걸 수도 있고 차가워져서일지도 모르죠. 아니면 폰 내부에서 배터리가 폰과 더 이상 잘 연결되지 않았던 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서둘러서 새 배터리로 교환할 필요는 없어요. 먼저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앱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러면 배터리가 손상됐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왜 핸드폰이 그렇게 비싼 거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20만 원 정도가 새 핸드폰에 지불하는 비싼 가격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같은 돈으로 기본 모델밖에 살 수 없죠. 스마트폰은 부품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새 스크린과 카메라 그리고 센서까지 모든 게 더 많은 생산 가격이 요구되고 이는 가격이 더 비싼 가격을 의미하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5G 기술이 널리 퍼지면 가격 상승이 멈출 거라고 믿습니다. 왜 핸드폰이 우리가 잠드는 데 방해가 될까요? 우리 몸의 수면 주기는 멜라토닌이라는 특별한 호르몬에 의해 조절됩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가 잠자고 싶게 만들죠. 이 호르몬의 생산이 멈추면 우린 깨어납니다.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생성을 막습니다. 핸드폰은 이 블루라이트를 만들고요. 그러니 자려고 침대에 누워서 SNS를 확인하는 건 특히 해롭습니다. 멜라토닌 생산이 방해받아서 잠들 수가 없게 되죠. 어떻게 아이폰은 아이폰이란 이름을 갖게 됐죠? 스티브 잡스가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잡스는 끊기지 않고 인터넷 연결이 되는 기기를 만들고 싶어 했죠. 그래서 I는 인터넷을 의미합니다. 또 개별화된 장치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각각의 폰은 소유자의 개성을 나타내니까요. 애플의 로고는 어떻게 나왔나요? 많은 문화에서 사과는 지식을 상징합니다.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을 때 사과가 그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고 하죠. 로고 디자이너의 말에 따르면 잡스는 일부러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체리와 헷갈리지 않게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